그러면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실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이 이제 중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이. 그렇죠.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네. 그 다음이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자, 이 꼰대님. 네. 오늘 구독자분 이제 상담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건데. 네. 제가 신기해서. 네. 이게 뭐가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네. GTX 호재가 거의 뭐 태풍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TX 역에 들어서는 주변 지역은 네. 작은 자본으로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많이 지금은 올라버려서.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2억대로 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언뜻 우리 이건대님이 상담하는 데서 들어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귀가 밝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GTX 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는 역세권에 2억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꿈만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2억대 정도의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지도 좀 사실 궁금하고. 네. 또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보면 거의 다 30년의 재건축 연한을 채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GTX의 호재를 받는 일기 신도시는 어디고 또 재건축도 되고 리모델링도 될 수 있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지역은 또 어딘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네, 일단 방송 내용부터 보고 와서 네. 제가 궁금한 거를 송곳처럼 우리 이권대님을 콕콕 찔러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가깝진 않아도 그래서 3번 주공 11단지 같은 경우는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GTX C 노선 같은 경우가 현재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내년이면 22년이잖아요. 네. 22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이 공사는 이제 5년간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공사를 해요. 네. 근데 5년 안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5년에서 6년 정도를 잡거든요. 네. 그러면 2027년이나 2028년 정도면은 이제 개통을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제 확실한 거고, 일개 신도시들 중에서 분당이란 곳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평촌이란 곳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 것처럼 이렇게 오래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있죠. 네. 분당이나 평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분당에서 우리 시청자분 거 같은 게 얼마 정도 하냐 하면 10억 이상 합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평촌에서 우리 시청자분 거 같은 아파트 평수에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가격이 9억 정도 합니다. 이 시세가 5억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5억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먼저 시작한 일기 신도시들 중에 분당과 평촌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10억 정도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절반 값이잖아요, 3번이. 지금 가격이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이런 3번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번에 여기 11단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좀 좋은 단지거든요.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게.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재건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동산은 꼭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3번이 흙 속에 숨어 있는 진주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GTX가 뭐 GTX하고 상관없이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 또는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네. 평촌하고 분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일산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리모델링의 선도 지역이라고 하면 분당과 평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다. 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은 적어도 그 정도 이상, 그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도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또 이 지역이 3번 같은 경우도 바로 또 직접적인 역세권은 아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금정역이라는 게 가까이 또 끼고 있다 보니까 네네. 향후에 GTX C 노선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입지 변화의 가치까지 본다면 분당이나 평촌까지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네. 22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30에서 최대 40%의 면적 증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28평에서 30평형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때 면적 증가가 있다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로 이게 지금 현재 한 5억대 후반 정도 하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전세가 네. 3억대 중반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한 2억대 중반 그쵸.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당이나 평촌처럼 해서 한 9억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6억 정도에서 이렇게 한 3억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야, 그럼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그러면은 2억대 중반을 투자해서 3억대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투자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자, 일기 신도시가 5군데가 있잖아요. 그쵸. 분당하고 네. 그다음에 평촌하고 네. 그다음에 일산, 네. 그다음에 3번 중동, 중동 3번. 3번 이렇게 네.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5군데 중에서 네. GTX가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곳이 분당하고 일산이죠. 네. A 노선이 바로 관통을 하죠. 네. 네.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원역에 들어서니까 과천하고 평촌하고 중간 정도 이제 GTX가 그러네. 여기 서고 네. 중동 같은 경우는 부평역하고 그냥 부천 종합운동장. 예, 부천 이게 부부 사이에 이제 중동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직접 부부 사이에 껴갖고 아들인가? 딸인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중동을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GTX 라인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3번하고 평촌하고 사이에 금정역이. 그렇죠. 이게 평촌하고 사이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지나가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곳은 일산하고 분당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이 5군데 중에서 가격을 선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결국은 분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위 선도 지역. 네. 그 다음에 이 선도 지역의 가격을 반영을 해서 나머지들이 이제 가격이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 하는데 평촌은 한 9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네. 평촌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쵸. 또 3번하고 평촌하고 사이에 이제 여기 저 GTX가 지나가고 네. 다행히 지금 우리 질문하신 이 3번 주공 11단지는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네. 3번 전체로 본다면 좀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가 9억 정도 한다면 여기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네. 여기 이제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범계역이나 네. 이런 데의 가격이 요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GTX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3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11단지 같은 경우는 GTX의 역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치 8억에다가 네. 플러스 알파를 얹게 되면은 네. GTX 호재를 얹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9억에서 1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네.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2억대 중반을 투자해서 네. 3억 정도보다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꼰대님이 지도를 보면서 네. GTX A 노선이 네. 또는 B, C 노선이 지나가는 네. 1기 신도시 위치하고 네. 또 이 지역이 또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도로 가시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GTX 노선도예요. 그렇죠. 네, A, B, C, D가 모두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위쪽에서부터 A 노선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킨텍스가 있는 곳에 여기가 이제 일산이죠. 1기 신도시. 예, 일기 신도시 일산이 있는 곳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부평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요 중간에가 이제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 이쪽 또 내려와서 보면 아까 금정역 옆에 우리가 봤던 3번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요 위쪽 과천과 사이에 있는 게 평촌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요 성남역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가 이제 분당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매역하고 가깝죠. 네, 이매역하고 가까운 네네. 곳에. 그럼 이렇게 5군데 지역이 이제 GTX가 모두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서 일단은 뭐 킨텍스부터 제가 좀 금액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중동부터. 중동부터 볼까요? 네.
중동이면은 자 중동이면 여기 부평하고 부천 종합운동장 사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지금 2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억대 중반에서 한 6억대 중반 정도를 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값 대비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뭐 투자 금액이 한 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적게 들어가네요. 네, 갭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다른 거랑 좀 이따 비교해 보겠지만 이게 아마 가장 좀 투자 금액이 낮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네. 중동 같은 경우는 네. 이제 GTX 여기 들어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그렇죠. 두 정거장 정도를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주택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중동역 주변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동역. 두 정거장 거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붙어 있고 실투자금이 적게 든다. 그런 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관통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산 가시죠. 일산 갈까요? 네네. 자, 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세가 한 6억 중반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6억 중반 정도 시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억 중반에서 7억대 중반. 예, 7억 중반. 네네. 7억 중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전세값 대비했을 때 최소 이제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는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네, 3억 네네.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킨텍스의 GTX A 노선이 바로 또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킨텍스 주변 지역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한류월드 같은 게 또 업무 단지가 앞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영상 문화단지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호수공원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호재, GTX 단일 호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네. 일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자족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도시로서 변모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7억대까지 그렇죠.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20평대 기준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평촌 봐야죠. 평촌. 네. 바로 이제 3번 위쪽에 그렇죠. 요 금정역과 요 가천 사이에 있는 평촌인데 평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당과 함께 또 여기도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20평대 시세가 7억대 중반에서 8억대 중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투자 금액은 대략 한 3억대 정도 이상의 3억에서 3억 5천에서 3억 4억 5천. 정도. 4억까지도 나가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3억 5천에서 8억 5천짜리가 전세가 한 네.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평촌은 학군도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과천에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기도 인덕원역에 이제 GTX가 새롭게 신설역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과천하고 평촌 사이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네.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 지금 현재 중동이나 그다음에 일산보다도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실투자금도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평촌에서도 여기 가격이 9억대도 있습니다. 맞아요. 9억대는 범계역 쪽에 있는 리모델링을 시작한 단지들은 9억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평대라 하더라도. 네네. 근데 우리가 본 건 지금 평촌역입니다. 그렇죠.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인덕원역과 한정거장 사이. 네, 인덕원역하고 가까이 있는 평촌역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액대 보고 이거보다 더 비싼데? 이건 여기 평촌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성남이 돼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분당이잖아요. 네네. 분당은 어찌됐든 간에 이 5개의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또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임해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에서 13억 정도 하고 있어요. 오, 훌쩍 뛰어버리네요. 훌쩍 뛰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세값을 대비하더라도 야 여기는 5억 이상 7억까지도 들어가는 실투자 금액이. 네 실투자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단연 좀 최고의 높은 가격이 투자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실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이 이제 중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이 그렇죠.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네. 그 다음이 이제 3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예.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요게 이제 1등, 네. 요게 2등. 그 다음에 3본이 일산 3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네요. 그 다음에 평촌이 4억 정도 들어가니까 4등. 네. 그 다음에 분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5등. 이거는 이제 그 좋은 지역 순서가 아니고 그렇죠.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순서로서 네. 중동이 1등, 그 다음에 3번이 2등, 2등. 일산이 3등, 그 다음에 평촌이 4등, 분당이 5등. 그래서 지금 1억 5천, 여기 이제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여기는 2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고, 3번은 이제 2억 여기는 5천. 3억 정도 보시면 되고, 일산은 3억. 여기는 4억, 평촌은 여기는 4억. 평균 6억.
그렇죠. 이렇게 분당은 보면. 평균 6억.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한 방에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투자 금액별로 네. 그러니까 GTX 호재도 있으면서 일기 신도시 전체가 리모델링 호재가 있고 그렇죠. 또 재건축 연한도 지금 거의 네. 다 충족을 한 상태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개발되는 호재와 GTX 교통 호재를 두 개 다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 네. 자금이 크신 분들은 보다 좋은 입지 그러니까 분당 순으로 해서 분당으로 역순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작은 분들 입장에서는 중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역순으로 이제 올라오시면 되는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그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이권대님이 오늘 또 청긴 우서를 또 하나 하셨네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서 네네. 이게 지금 색깔이 막 현란하잖아요. 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럼요. 네,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기 신도시에 GTX 호재와 리모델링 호재가 겹쳐져 있는 지역들 5군데 일기 신도시를 다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실투자금별로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데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를 구분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